여러분, 혹시 금리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좀 아프신가요? 오늘 딱 5분만 저랑 같이 얘기해 보시면요.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뉴스만 틀면 맨날 금리 인상, 금리 동결 얘기가 나오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이걸 같이 파헤쳐 보면서 이 금리가 당장 내 지갑이랑 우리 사는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주 확실하게 알아가 보자고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6가지입니다. 먼저 경제를 움직이는 두 개의 팔이 뭔지 보고 금리가 대체 뭔지 그 속뜻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중앙은행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정책을 결정하는 게 왜 줄타기 같은 건지, 마지막으로 돈과 상품의 관계까지 하나씩 따라오실 준비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경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그게 누군지부터 알아보죠. 경제를 움직이는 데는요, 크게 두 가지 정책이 있어요. 하나는 정부가 세금을 걷고 돈을 쓰는 재정 정책이고요. 다른 하나는 중앙은행이 금리나 돈의 양을 조절하는 통화 정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건 바로 이 통화 정책이에요. 자, 그럼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죠. 금리란 대체 뭘까요? 보통 금리라고 하면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물론 맞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경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복잡한 거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 문장이에요. 금리는 곧 돈의 값이다. 진짜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올 모든 얘기가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이것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이미 절반에 성공한 겁니다. 오케이, 그럼 금리가 돈의 값이라면 중앙은행이 이 돈의 값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에서 어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보세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딱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자가 싸지니까 기업들이 와,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돈을 빌려서 막 투자를 해요. 공장도 짓고 사람도 더 뽑고요. 그럼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사람들 소득도 늘겠죠? 그럼 또 그 돈으로 소비를 하고요. 이렇게 돈이 팍팍 돌면서 경제 전체가 살아나는 거, 이걸 바로 선순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중앙은행은 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이들의 목표는 과연 뭘까요? 중앙은행의 임무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 안정이에요. 물가가 막 뛰어오르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제 성장을 돕는 겁니다. 경제가 튼튼하게 자라도록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 같은 금융 시스템이 갑자기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금융 안정. 이 세 가지가 바로 중앙은행의 핵심 미션입니다. 이런 이론들이 그냥 책 속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실제 역사적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역사를 보면 딱 패턴이 보입니다. 2008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금융위기 때, 그리고 얼마 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이렇게 경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요, 중앙은행은 기다렸다는 듯이 금리를 확 낮춥니다. 쓰러져가는 경제에 응급처치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경제가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다시 슬금슬금 금리를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 바로 돈과 물건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는 1,000원짜리 한 장으로 물 한 병을 샀어요. 근데 올해는 똑같은 물을 사려고 하니까 2,000원을 달래요. 자, 그럼 물의 가치는 오른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내 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의 힘은 어떻게 된 걸까요? 약해진 거죠? 반토막이 난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물건값이 오른다는 건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 관계가 딱 시소 같아요. 한쪽 끝에 물가가 앉아있고 반대쪽 끝에 돈의 가치, 즉 금리가 앉아있는 거죠. 물가가 쑥 올라가면 반대편에 있는 금리는 쑥 내려갑니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쫙 끌어올려서 돈의 가치를 높이면 물가는 스르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 시소의 평형을 맞추는 게임, 이게 바로 통화정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이 시소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목표를 정해놓습니다. 우리 물가 상승률은 이 정도에서 관리하자 하고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목표치가 바로 연 2%입니다. 경제가 너무 과열되지도 너무 침체되지도 않는 딱 좋은 상태, 그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라는 조절 장치를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경제 뉴스를 보는 새로운 무기를 하나 장착하셨습니다. 앞으로 금리라는 단어가 들리면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아, 지금 경제의 시소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겠구나. 그래서 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구나 하고 한번 예측해 보는 거죠. 그 흐름을 읽어내는 재미, 이제 여러분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